안녕하세요. 임입니다. 원장님 지금 마이크를 제가 뺏었는데요. 미사 연구가 제일 와닿지 않아서 좀 들어갔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은 되게 부러우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학생하고 학부모님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되게 막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같이 다닐 수 있냐 말하면서 같이 온 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 엄마가 도대체 뭘 사준다고 하면 같이 오는지 참 비결이 궁금하다 싶은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저번에 설명회 때 들었다? 나 좀 들었다? 몇 분 안 계세요 오늘. 좀 많이 바뀌어서 들어보신 분들은 3분만 좀 양해해주세요. 3분 정도 바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국어 얘기할 거예요. 국어 얘기할 거고 수업도 어떻게 하는지까지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제 소개 잠깐 하면요. 지금 연대에서 현대시로 석사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강남 대성학원에 있었고 최우수 강사상 받고 루틴대로 시대인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명인학원에 지역 거의 절반 정도 수업 다 대표 강사로 수업하고 있고요. 얘기는 됐고 제 얘기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능 문제가 이게 다 들으셔서 이 수능 끝난 지 좀 됐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어려웠다요. 얼만큼 어려웠냐면은 30여 년 수능 역사상 랭킹 2위부터 5위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논쟁이 좀 있는데 어려웠다는 건 이견이 없다. 근데 얼만큼 어려웠냐 그러면은 3등급 기준으로 69점 정도에서 컷이 나온다고 지금 예상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3분의 2 정도 맞추죠. 3등급이라고 하면은 내신 3등급 하면은 학교에서 공부 꽤나 하는 편인데 그렇잖아요. 아주 못한다 이렇게 얘기 절대 못하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인데 수능에서 3등급 받은 애들은 그거보다 좀 더 잘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3분의 2 맞춘다는 얘기는 문제 100개 있다 치면은 3분의 1, 30개, 30몇 점 정도는 자기가 못 풀었거나 풀었는데 실수했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는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죠. 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려웠다. 근데 왜 어렵냐? 혹시 펜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좀 체크를 해볼 텐데 학생과 학부모님 계시면 학생이 해보는 게 좀 낫겠죠? 첫 페이지에 형 거 넘기면 안 돼요. 겉표지에 있어요. 겉표지의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건, 여기 보시면은 되게 간략하게 했어요. 이거 원래 수능 올해 거 분석하면 5시간쯤. 근데 그럼 이제 아무도 안 보죠? 요약 정리하면은 독서 파트 17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근데 법, 기술, 철학을 묶어서 네모 쳐보시면 돼요. 그 프린트의 세 번째, 첫 페이지의 왼쪽 하단에. 왼쪽 하단.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법기술 철학에다가 네모 쳐보시고 이거 네모 왜 쳤냐? 사회 지문 중에 법이 나왔다는 거야. 가장 불편한 거. 굉장히 교과 과정을 벗어나 있고 전문적이고 그것도 그냥 대충 안 했어요. 보증을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연대 보증에 대해서 썼어요. 교수님 제가 볼 때는 학생들한테 사회생활 하면 보증 함부로 서지 마 이런 얘기가 좀 내포돼. 거기에 특약이 박히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일을 보기까지 설명해서 어떻게 망할 수 있는지를 저희 아버지가 보증 섰다가 예전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엄청 까다로워요. 예외 조건 이런 거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두 번째 기술 지문. 과학은 그나마 공통과학 때 조금 배운 여지가 있죠. 아예 기술은 본 적이 없는 영역을 내요. 세 번째 철학은 인문 지문 중에 철학인데 그 중에 서양 철학 중에 칸트를 또 냈어. 이거 세 개 묶어서 공통점 뭘까요? 그때 어렵대. 어렵다도 있는데 일단 뭐하냐? 평소에 접할 수 없는 낯선 것들이죠. 소위 말하는 낯선 영역을 보여주는 게 지금 평가원의 국어가 어려운 이유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문학의 비연계라고 쓴 거에다가 딱 네모 쳐보세요. 연계 교재에서 50% 연계되고 비연계에서 50% 출제됐는데 어려운 거 랭킹 1위부터 5위까지 싹 다 비연계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 또 낯선 내용을 내가 이해했냐고 묻는 거죠. 엄매러들만 해당하지만 엄매의 교과 이상에다 딱 네모 쳐보세요. 교과 이상이라는 건 뭐냐? 교과 과정에 있는 말로 출발했지만 엄매의 지문은 다 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의 지문을 보여줘.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또 뭐해? 낯선이요. 그러면 낯선 내용에 대해서 뭐 한다? 이해하는 능력.
이거 물어보는 게임으로 시험을 냈다고. 근데 말 제가 좀 빠르지 않죠? 찬찬히 하죠. 근데 속도가 겁나 빨라요. 이거 수업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배운 게 많아지니까 설명이 되게 많이 다니신 다음에 만나는 날이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오늘 첫 설명에 좀 문제가 심각하고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선생들이 마음이 급해서 말은 빨리 하는데 사실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 원하는 거는 말 많이 하고 싶지 않고 핵심을 딱 짚어내기만 낯선 지문 이해 능력이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칸트 나오는 거 있죠. 아까 처음에 철학 지금 가장 어려운 거. 그리고 지금 논란되는 거 아시죠? 뉴스에서 보셨나요? 이의제기 들어간다고? 보셨죠? 그거 칸트 근데 죄송한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의제기는 안 받아줄 겁니다. 보통 그런 얘기들이 완전히 틀린 얘기가 되려면 명백한 확실한 근거를 누구나 보편적인 이해가 가능해야 되는데 논리 철학자 입장에서 논리적 허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고 그게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뭐하냐? 나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안 통합니다. 답변도 정해져 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 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무런 답변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로 끝날 거예요. 한 줄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잠깐만 다시 돌릴게요. 얘기 왜 드렸냐? 죄송한데 그렇게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칸트의 1, 2, 3문단은 EBS 연계교재에 그대로 박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한데 이감 문제로 출제가 이미 다 돼서 모의고사의 서버와 이감 디립다 다뤘던 얘기예요. 아이들 그거 모르고 말해. 학생은 아무도 걱정 안 해요. 논리 철학에 교수님 자제분이 고3인 분이 혹시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본인이 풀어보니까 이상하다 하는 거지 아이들은 굉장히 클리어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연계 공부를 해놓은 상태에서 비연계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심각한 분위기와 함께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현재 출제 기조가 다수가 유지될 거다. 이의제기는 안 받아준다. 불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30여 년 수능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작년과 똑같은 패턴과 유형, 난이도, 밸런스를 맞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30여 년간 매년 항상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6월, 9월 시험은 6월, 9월 시험 봐서 뭐 해야 돼? 지금 바뀐 것들을 잘 적응하는 건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6월, 9월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어땠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90% 이상 유지될 건데 약간의 변화를 6월, 9월에 가져가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이감 모의고사네, 서바 모의고사네 이런 것들 푸는 거는 언제부터 유용한 거죠? 6월 이후에 변화된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려고. 그전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리즈 컨텐츠 수학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가 또 우리 쌤도 쓰시고 하던데 그런 게 다 6평 이후의 유의미하고요. 이감도 당연히 6평 이후에 유의미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어떻게 되냐. 네. 엄마 말만 천천히 하죠. 이거 미쳤죠, 속도가. 공부 어떻게 하는 거는 효과적이냐? 그걸 얘기해드릴게요. 다음 페이지도, 역시 학생 훌륭해. 벌써 딱 넘기면 다음 페이지 할 거 알고 딱 넘어갔어. 5페이지고요. 그 한 페이지 넘기시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시작은 연역, 끝은 귀남. 이 말이 되게 어렵죠, 말이. 이렇게 공부하면 망한다부터 보여드릴게요. 기출문제집을 기출문제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열심히 풀어. 풀다가,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막, 소위 말하는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막 쭉 풀었어. 자, 대학을 가는 게 내 실력 이상의 대학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자기 실력대로 하고 만다. 실력대로 하면 대학 못 간다. 제가 수능을 3번 봤어요. 왜 3번 봤냐? 고3 때는 철이 없어갖고, 그냥 축구하는데 인생을 갖추고 내가 축구 선수인 줄 알고 살다가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제때 수험생이 가장 많아갖고 교과과정 바뀌기 직전이고 대학 다 못 갔어요. 근데 그리고 재수를 시작했어요. 재수에서 공부 성적 많이 올랐어. 제가 모의고사 평균 100분위가 97점 몇 정도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잘하죠? 근데 수능날 96점 못 떴어요. 평균 100분위가. 대학교 원서 안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만약에 고3 때 100분이 96 떴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대학 갔을 건데 재수에서 평균 100분이 97.5가 떴는데 96 가기 싫었어요. 아예 원서 안 썼어요. 엄마가 몰래 썼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원래 쓸 수 있는 학교 썼다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수능 다시 가서 그 학교 다시 갔는데 이게 왜 드렸냐? 왜 대학교를 안 다니냐?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위를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 친구 중에 서울대 컴공을 많이 했어요.
서울대 컴공을 붙었어. 지금의 컴공급은 아니지만 컴공을 갔어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재떨이 집어 던졌어요. 왜? 서울대 의대 못 갔다. 얘 전교 1등이었고요. 중학교 때 저랑 1, 2등 다투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의대를 5번 시험 봤습니다. 의대 의전원 생겨서 의노서 계속 졸업하고 마지막에 500명밖에 안 남아서 700명인가밖에 안 남아서 전국에서 750등하고 아버지 재떨이 집어 던졌어요. 네,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그 동생이 있어요. 유명한 일진이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아주 유명한 애인데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나서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대학교는 졸업해야겠다 싶어서 전문대를 수능 봐서 전문대를 합격한 거예요. 아버지가 안아주셨습니다. 울면서. 내가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같은 집에 첫째 둘째 아주 유명한 애들이거든요. 내가 이게 왜 드렸냐면 누가 공부를 한 번에 끝내냐 무조건 자기가 이거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야 돼.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려면 뭐 해야 돼? 자기 가진 것만 갖고는 절대 안 돼. 내가 가진 거를 최대한 노력해서 마르고 닳도록 공부해서 딱 가져가면요 무조건 재수한다. 수시에서 운 좋게 탁 합격 잘하면 좋은데 죄송하지만 그런 일 생기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 평범한 애한테는 없어. 특출난 재주가 있는 한둘은 돼. 논술 1등, 전국 1등, 경시대회 1등 되면 되지. 나머지 안 돼. 죄송하지만 그래서 재수합니다. 제가 재수반 10년 다니거든요. 절대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실력 이상을 만들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안 되는 걸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출발을 뭘로 한다고? 면역적으로 시작한다. 양적 증대는 나중에 가져가는 거고 일단 시작할 때 뭐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배워야 된다가 제 입장이다. 이게 뭔 소리냐? 요거 글자 몇 줄 있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형, 제 마음에 긴장을 해야 돼. 학생이 별로 없어, 지금. 너한테 시켜야 돼. 여기다 엄마한테 시키면 엄마 갑자기 기침하면서 전화 받으러 나간다고. 전화 안 하는데. 알았지? 형, 좀 조금만 도와줘. 형, 읽어봤죠?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볼게요. 서로 대조적인 소재가 소재 엄마 못 알아들었지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지금 뒤에 가서 너무 긴장해. 나도 시키면 어떡해, 말하면서. 이게 뭐냐면요. 제가 현대시 석사했다 했잖아요. 석사동은 윤동주 선생님을 받았습니다. 정통파가 되고 싶었어요, 되게. 네. 윤동주 선생님 연대 국문과 출신이잖아요. 이제 정통파로 정통의 현대시의 라인대로 김소월, 김수영, 윤동주잖아요. 이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뭔가 좀 제가 진짜 허세병이 좀 있어요, 대학원 때. 거의 상징 철학 연구였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거. 1등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윤동주 선생으로 논문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박사만 100분이야, 윤동주가. 이게 뭐 100명이 다 다른 얘기 했다는 거야. 다른 얘기 해야지 박사가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야? 어차피 시험 못 낸다는 거야. 이제 수능으로 돌릴게요. 이 수많은 해석이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작품 갖고 우리가 무리되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생 다 아는 시인데. 근데 이 시에서 뭐 하겠다는 거야? 대립에서 뭐로? 상생으로 나아가게끔 읽으라는 거죠. 나는 지금 대립 중인데 상생을 원해라고 읽으라고 준 거야. 모든 문학에서는 지문에 대해서 보기에서 이 작품 어떻게 읽어라의 가이드를 다 줘요. 쓸데없는 자기 생각, 내신처럼 공부하면 개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를 제가 이제 감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해석이 엄청 많겠죠. 근데 우리가 무리되어 만나면 좋아하지 않으냐? 좋아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되어 만나는 건 좋아하는 거, 소망하는 거 뭐더라? 상생.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 무리되어 만나는 것은 무리되어 만나는 것은 상생. 그러면 감은 어느 집은 물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물어 있을 거고, 예, 집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물다 이런 뜻인데, 가문 집은 뭐가 없는지 물이 없는지. 그래서 물이 있으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없는 가문집은 뭐다? 대립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평가원 교수가 준 해석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적용이란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맨 밑줄 상단에 써있어요. 적용. 네, 적용을 딱 동그라미 쳐봐. 그럼 이연에서도 죽은 나무 뿌리는 물이 없는, 그래서 죽은 3년에 불로 만나는 건 지금 물이 없는, 상생이 없는 그런 대립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이가 없는 게 이 문제가 시대인재 콘텐츠 전체에서 올해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 1위거든요. 1등급 애들만 모여서 19%, 오지선 다 찍으면 20%인데 찍는 이만 못하나 보여줬어요. 호선지. 가문과 주군이 드러낸 상황은 뭐더라? 물이 없는 상황. 수치대누로 이어지는 건 뭐더라? 불로 만나는 물이 없는 세상.
다 긍정, 부정? 다 부정. 동그라미. 이걸 못해갖고 정답률이 19%. 이게 무슨 시를 열심히 해석하고 낯선 시에 이해 능력을 키우고 다 헛소리야. 왜? 45문제 80분에 풀면 한 지문에 몇 분 풀어야 돼? 한 문제. 1분에서 2분에 풀어야 돼. 그럼 시 읽을 때 몇 분에 읽어야 돼? 1분 내에 읽어야 돼. 근데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현대시를 공부 제일 많이 했거든요. 수능 가르친 사람 중에서. 근데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게 맞는데 뭔 딴소리가 필요하냐. 그 학교에서 저랑 같이 동문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제일 전문가인데 이분들이면 저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 다른 게 이거를 뭐 해야 돼? 기출 문제에서 연습을 주거나 해놔요. 그래서 출발은 방법적으로 연역적으로 배우고 집에서 공부하고 수업 들으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누적 연습을 해갖고 이런 것들을 적용, 원리는 간단한데 깊이는 적용을 할 줄 아는 게 겨울방학 공부라는 얘기. 나온 김에 형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지금 거의 집에 가고 싶지. 하나만 더. 혹시 고조라는 단어 알아? 고조? 높인다? 아,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아, 너무 훌륭하다. 미쳤어. 저 상당하구나, 얘가. 고조, 높이다의 뜻이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이거 물어봤다가 담임 선생님이 국어쌤한테 혼났거든요. 야만이 싫어서 다 살이 맞았어요. 머리통 쥐어박혔어. 뭐라고 물어봤냐면, 부드러운 어조가 있다. 이런 게 있길래, 선생님, 부드러운 어조는 얼만큼 부드러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 진짜 궁금했거든요. 저 약간 문과인데 약간 선택과목 분리하는 약간 이과적 성향의 문과였어요. 저 그래서 웃긴 게 요즘은 사탐런 하잖아요. 저는 과탐런을 쳐갖고 100점 더 받겠다고 화원 물원이에요. 선택과목. 됐고 다시 돌아가서 아니 근데 웃긴 건 수학 만점 과탐 하나 틀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야지 100분이 97듭니다 사실. 근데 아무튼 됐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사탐론 애들 비난하면 안 돼요. 사탐론이 필요하니까요. 확통으로 빠지는 게 지금 피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게 필요하니까 애들이 하는 거야. 화작으로 돌린 것도 마찬가지. 조금 더 얘기해볼게. 오늘 늦게 끝나겠다. 한 3분만 더 해도 되죠? 원래 예정 시간입니다. 뭐 원래 그렇게 할 생각인데 아무튼 고조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형 얼만큼 고조돼야 고조야? 정도 정도가 없지. 그러니까 너 지금 듣다 보니까 약간 짜증났지? 이거 기준이, 왜 고조된다 이런 말 흔히 나오거든요, 선택지. 긴 어조 그런 거. 룰이 있어요. 5번 선지 한번 가보세요. 오른쪽 면 그치, 넘겨야지. 뒷면도 딱 넘겨야죠. 네. 뒷면 딱 넘겨보세요. 나오죠? 거의 맞아요. 뭐 문제 있는 거예요. 5번, 28번에 5번. 하단에. 네. 찾으셨죠? 그 28번 문제라고 써있는 거. 왜 5번 선지? 네. 오랜만에 쉽지 않죠? 학생들은 잘하는데. 5번에 A에 만난다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B에 만나려 한다. C에 만나다로 이어지면 고조된대. 고조에 딱 메모쳐보세요. 고조돼야 안 돼를 판단해야 돼. 고조는 어떤 게 고조가 안 되냐.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 10,000원만. 엄마, 20,000원만, 30,000원만. 고조야, 아니야? 그리고 이건 어때요? 10,000원만. 10,000원만. 고조야, 아니야? 그럼 이건 어때요? 10,000원만, 5,000원만, 1,000원만. 애매하죠? 뭐가 고조인지. 고조 안 되는 건 어떻게 판단하냐? 엄마 10,000원만 그러다가 오늘 돈 없어 그러면 때려쳐. 그냥 내가 훔쳐야지. 짜증나. 이러고 나가. 이건 완전 생각 바뀌었죠. 돈 좀 얻으려다가 그냥 막 화내고 안 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전혀 다르잖아요? 전환이 틀린 거야. 전환되면 틀린 거야. 그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고조를 애매하게 내면 안 돼. 그러면 이의직이 걸려. 그럼 문제가 돼. 그러니까 확실하게 틀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A에서 만나는 건 뭐죠? 물로 만나는 거죠. B에서는 뭘로 만나더라? 불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불은 정반대잖아, 이 시에서. 그럼 고조야 전환이야? 전환됐다. X다. 되게 재밌는 게 시대인지에서 공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최고의 천재들이 5번 찍고 다 틀렸어요. 왜? 게임의 룰을 모르니까. 이 얘기가 뭐냐? 이제 설명 이거 해드릴게요. 시작은 연역, 끝은 귀납은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서 적용해라. 겨울방학에. 기출문제를 누적해서 내가 쌓는 거는 이상적인 일인데 그렇게 하면 대학교 3년 뒤에 간다. 두 번째로 문학 개념으로 필수 개념 공부한다고 하지만 시험장에서 통하게 이 말이 시험장에서 OX 판단하는 기준선을 세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역설, 반어, 백날 해봐야
시험이랑 별로 상관없다. 그럼 원래 맞출 건 맞추고 틀릴 건 틀린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실력 이상의 점수, 기대 이상의 결과, 행복한 해피엔딩, 이 학교를 내가 등록할 수 있다니 로 끝나야지 수험 편하게 끝나요. 지금 첫째 분인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둘째는 너무 이해 막 눈물 흘리셨어요. 지금. 왜? 언제야 끝나? 우리 애가 만족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걸 내가 갔다니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끝나요.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얘기 들을 때 억장 무너진 얘기 모르시죠? 제 친구들이 이제 결혼 조금 일찍 한 애들이 지금 중3에서 보이로 올라가더라고요. 친구들이. 아, 친구들이 아니고 친구의 자제분들이. 애들이 제가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옛날에는 저를 보면 대면대면하게 봤었는데 요즘 저 인기 많습니다. 엄청 인기 많아요. 막 그 와갖고 막 우리 집 수능 끝나는데 너네 집 김치 없지? 막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와이프가 갖다 주래 막 그러는 거. 근데 그러면 김치하고 집 친구 와야 되는데 와이프랑 애랑 다 왔어. 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 막 고등학교 선정. 지금 고등학교 선정 얘기하면 해줄 얘기 많죠. 해줄 얘기 되게 많잖아. 네가 선택한 그게 지금 네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입시 똑같아. 입시는 언제 끝난다고요? 우리 아이가 이 학교를 갔을 때 너무 행복해갖고 너무 기쁜데 주위에서 너무 시기 질투할까봐 말도 못할 때 끝나는 거야. 이걸 알아들으실, 이게 나중에 3년 있다 전화 온다. 눈물 흘리면서 그 얘기 알아들었다 이러면서. 한 번에 끝나는 대단한 존재야. 진짜, 정말 효자야. 한 번에 끝나는데 본인이 만족하며 다녀? 대대대 효자야. 그래서 3대가 덕을 쌓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야, 여기가. 독서까지 하면 끝이 없고요. 독서 제가 더 잘하거든요. 시대인재 안에서도 재종반전 다 독서 컨텐츠 같아요. 근데 뭐 오늘 거기까지 하면은 이게 끝이 없고 수업도 중요하니 패스. 수업 때 어떻게 할 거냐? 수업 때 예습 원하지 않아요. 다 어차피 아주네. 다 수는 몰라.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준 거 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숙제도 다 제가 해설지 다 썼어요. 집에 살 일이 없어요. 집 쫓겨나갖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 좀 전까지 일하다 미친듯이 일하다 왔어요. 일만 합니다. 휴가 갔다가 저희 집 휴가에 전 참여하지 못해요. 왜냐면 제주도 여행 갔다가 그 호텔에서 수영장에서 다 놀고 있는데 가족 농가들이 놀고 있는데 저 혼자 카페에서 타이핑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오지 말래요.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일만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철저하게 뭐 할 거냐? 수능과 내신을 재교재로 할 거예요. 하반기에 이감 써봐 다 쓸 거야. 다 쓸 거야. 하반기 미친 듯이 약간 교재비 좀 너무 심하다. 막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 들 정도로 많이 나갈 거야. 한방에 끝낼 거야. 전반기에 내 걸로 하는 거야. 그래야 효과를 들여서 그런 얘기들을 또 써놓은 겁니다. 컨텐츠가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책을 1년에 60분을 찍거든요. 다 제가 직접 써요. 한 줄도 안 빼고 직접 다 씁니다. 내가 써야지 수업 때 한 마리하고 똑같잖아. 그게 효과가 좀 더 있죠. 국어, 이제 오셨으니까 국어 과목 선택 과목 고르는 요령. 형 너무 많이 물었으니까 좀 지쳤잖아. 근데 그만 물어볼게. 한번 물어볼게. 선택 과목 정했니? 이런 거죠. 정했으면 맞겠니? 이런 거잖아. 고민 중.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야. 그럼 저 혹시 수학은? 확통. 그 다음 사탕 같다면? 사문이나 이 친구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 위에다 써놔. 국어 선택 과목 선정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결정이 우선이다. 네, 결정이 우선이야. 겨울방학에 헤매고 있잖아? 그럼 대학 못 가. 왜? 제가 화학 원했다고 했잖아요. 저 화원 다시 풀었거든요, 그랬고. 너무 웃겨. 저 하나 틀렸어요. 근데 몇 분 걸린지 아세요? 72분 걸렸어요. 30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저 화학 잘해요. 근데 이거 문제가 이상해졌어. 저 화학이 아니야. 퍼즐 게임이에요. 퍼즐을 누가 잘하냐. 그러니까 연습을 겁나 해야 돼. 퍼즐 연습을 1년. 기본 개념이 이전에 돼 있어야 돼. 화원을 보는 애 중에서 지금 화원을 공부하지. 님은 이제 대학 못 간다. 이게 미친 세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밑에 한분들 알죠? 지금 자퇴 러시잖아요. 고1 자퇴 러시잖아. 1, 2, 3, 4, 5등급밖에 없는 시험인데 이거 미쳤죠? 3 뜨면 뭐야? 그냥 바로 자퇴야. 2 뜨면 자퇴하고. 제도 잘못된 거예요. 화학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다시 들어올게. 이게 왜냐? 우리가 그거 어떻게 벌어진 일을, 이 대학 가야 되는데. 저 거기까지 안 하고 관심 있는 게 뭐냐? 국어 선택 과목 선정에서 선정의 규칙을 외우게. 이거 진짜 유료강의인데. 내가 나갈 때 조금씩
뭔 소리야. 2번, 3번 지우세요. 2번, 3번 지우세요. 이거는 일반론입니다. 다 필요 없어. 2번, 3번 지우고 1번만 있으면 돼요. 내신 때, 잠깐만. 내신 때 엄매가 아직 안 들었고 3학년 때 과목이 들어가서 이제 해보고 선택하고 결정해야지 라고 하면요. 삐빅 틀렸다. 고1, 고2 때 화작을 한 학교 중에 내 화작의 내신이 1, 2, 3등급에 소속되며 그러면서 내가 엄매를 하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엄매를 이미 내신 때 배웠고 내신 때 했더니 1, 2, 3등급 내에 들어갔고 내신 때 한 엄매가 괜찮게 머릿속에 남아있으며 플러스로 예습해서 수능날 엄매를 풀어도 될 것 같고 지금 작년 수능 풀어보니까 괜찮게 나오고 다 해당하면 엄매를 선택할 권한이 있을 수 있다. 옆에 써놓으세요. 바로 치고 화작해라. 근데 잠깐만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근데 엄매를 꼭 해야겠다. 왜? 3점 표점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학교로 가려면 엄매를 해야 돼. 스카이를 가고 의대를 가고 하는 게 맞아. 하는 게 맞아. 근데 얘네는 엄매를 하는 그 훌륭한 애들 있죠. 학교,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중계동 굉장히 좋은 학교 많지만 70%의 아이들은 화작입니다. 그리고 6월 끝내면 80% 이상 화작이에요. 그렇게 돼. 네. 근데 대학 가는 애들 중에서 못 되고요. 근데 엄매를 하겠잖아요. 첫 주 개강하고 첫 주에 영상 보충 엄매를 주거든요. 보고 온 다음에 제가 개별 면담을 해요. 계속 엄매인, 넌 화작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상은. 일단 엄매를 내신 때 했어야 되고 내신 때 했을 때 1, 2, 3등급 떠야 돼. 그래야 엄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나머진 자격 없어. 왜? 너무 어렵게 해요. 어떻게 나 아까 얘기한 화학처럼요. 기본 개념을 다 안다고 입장권이 없어. 퍼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 능력이 엄매에서도 있어야 돼. 그만 얘기합니다. 내신 관리 방안. 이게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되나요? 내신 너무 중요해요. 저 수능 강사지만 내신 못하면 사실 고3은 대학 가기 힘든 게 맞아. 담임쌤들 말이 맞아. 틀림 하나도 없어. 확률적으로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1, 고2 때 내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고생했지. 근데 고1, 고2 때 내신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 내신이면 나는 고3 때 또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면 대학 갈 수 있고 하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keep going. 네. 근데 아니잖아? 그럼 제 얘기 들어보세요. 왜 망했냐 이거야. 형 너무 많이 시켰으니까 형 하나 좀 도와줘봐. 엄마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학생 자기가 한번 답변해줘봐. 학교 내신 시험의 포인트는 뭐야? 너가 이제 그동안 그래도 프로잖아. 2년간 프로 봤잖아. 너가 느낄 때 내신은 어떤 걸 잘해야 돼? 꾸준하게? 거짓말 하지 말고. 아이들이 이렇게 해요. 선생과의 싱크로율이 높아진다. 그러고 저 문제 마음에 안 좀 이상한데 수업 때 들은 것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많이 하더라고. 그치? 아니야? 그렇진 않아? 엄청 착하네. 근데 얘기 왜 드렸냐면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을 들어보는 거예요. 선생 입장은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 대학원 성우들 다 선생님 기동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고3 다니면 다. 그들의 입장은 1번은 이거예요. 수능처럼 내서 아이들 EBS 연계 공부도 많이 시켜서 우리 아이 대학 갈 때 도움 주고 싶다가 1번이에요. 솔직히 다들 훌륭해. 네, 그런 생각 가져요. 2번이 뭔지 아세요? 근데 변별해야 돼. 직업적으로. 1부터 9까지 갈라놔야 돼. 이거거든.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 1, 2번 다. 그래서 처음 써있죠. 내신 기본기. 내신 기본기는 고3 선생들은 다 모의고사 출제 경험치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긴 세. 어디 평가원 검수 갔다 온 사람, 교육청 출제하신 분 이런 사람이 다 학교 대장이에요. 그 학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수능처럼 내는데 되게 집착해요. 그러니까 고1, 고2 때랑 다르게 기출 문제 공부가 안 되는 입장권조차 없어. 그걸 1, 2월 해야 돼. 즉각진도 뭐하냐. 아까 학생이 너무 잘 얘기해. 사실 박수 쳐주고 싶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스토리가 있어서 약간 이렇게 아닌 척 할 건데 즉각진도 뭐냐. 어차피 고3 가면은 연계작품 50개, 100개 출제량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 주에 그 주 거 그대로 공부 안 끝내놓으면 나중에 감당 안 돼. 네. 그리고 좀 더 얘기해. 그래서 꾸준하게 가죠. 사실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근데 단거나 해놔야 돼. 자기 EBS 연계교재와 학급 부교재에다가 선생님이 수업한 거, 내가 문제보다 틀린 거, 그때그때 정리해놓고 그걸 잘 읽어보면서 남겨놔야 돼.
근데 웃긴 건 이게 다 좋은 얘기인데 쓸모가 없고 등급 하나 올리려는 전략은 뭐냐? 저녁에 일찍 주무셔라. 국어 전날 11시에 잤으면 좋겠다. 왜? 변별을 한다는 건데 내용물이 정해져 있는데 변별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 헷갈리게 내야 돼. 근데 객관식 문제에서 헷갈리게 내는 방법들이 한번 정해져 있죠. 말을 꼬아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거를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인 지식이 다 유지가 돼 있으면. 학교가 좋을수록 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밤 새벽 3, 4시까지 앉아있다가 괜히 마음의 부담을 지우려고 그러고 있다가 전 시험장에 정신 놓고 틀려서 같은 레벨에서 하나 더 틀리면 등급이 안 나오잖아. 이 짓을 2년간 반복했다는 거지. 네가 어떻게 하냐? 제가 시대인재 전에, 대성 전에, 청솔 전에 원장을 2년 하고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우리 원장님 쓰러져갖고 제가 2년 원장하면서 그 학원 학생이 3배로 들었거든요. 내가 딱 늘린 이유가 있어. 애들 붙잡고 문제 많이 풀리면서 내신한다고 허쉬하지 말라고. 제가 20대 후반이고 선생님들 30, 40대, 40, 50대 형님들인데 되게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결과 만드는 방식 딱 정해져 있는데 엄마 만족시키지 말고 성적으로 만족시키면 된다고. 그 원장님하고 이제 쓰러진 원장님하고 합의 봐갖고 그 뭐 있어. 전교 1등들 다 만들면 월급 그달 2배 이거 딱 합의 봐갖고 했더니 다 1등 나오던데 선생님들 월급 2배 하는 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막 스카웃을 하더니 어떻게든 해오더라고. 막 성 쫙쫙 올라가요. 공부 잘하는 건요. 국어 공부만 다른 건 몰라야 돼요. 함부로 말 못해. 수학은 수학의 방식이겠죠. 물어보세요 좀. 근데 국어만 잘하려면 전날 일찍 자야 돼. 전날 일찍 자려면 평소에 공부해놓고 누적 복습으로 단관하게 복습해야 돼. 이거 말고 방법 없어요. 문제 많이 풀수록 그 문제를 만드시는 거 학교쌤의 뉘앙스가 다를 수 있고 문제 많이 푼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고 제가 그래서 수업 때 학교별 내신 못하죠 제가. 학교별 내신 가는 건 반대도 안 해. 그거 다 해도 돼. 근데 3월 첫 주에 왜 가냐는 거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야. 3월 어차피 셋째 주, 넷째 주에 모의고사예요. 고상 모의고사. 그 전까지는 수능 유지하면서 그 주에 진도 별로 안 나가서 3월 달에. 그럼 그 진도 내가 책 계속 찍어주는데 누구 학교, 누구 문제집, 개인 이름 박혀갖고 과목문까지 찍어서 그 주 진도 나간 거 알려주는데 책 찍어주는데 그냥 그거 하면 돼. 4월 달에 내신 학원 다닌 건 그건 각자 선택. 등록해놨다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 또 제 거 따라서 해도 돼. 그래도 끝나. 내가 지금 끝까지 휴강 때도 다 받아야 다시. 뭐 여하튼 그건 됐고 거기까지 가면 이제 약간 내기가 들려서 그만하고 있다 방식. 이게 맞다 국어는. 심각한 분위기와 함께 수강 후기들 때문에 읽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강 후기 다 좋겠지 뭐. 좋으니까 썼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라고 하겠어. 근데 이 친구는 다 중계동아리들인데 이거 작년 학생. 근데 제가 막 학생들 판단을 똑같이 좀 내가 생각했던 사고과정 잘 따라한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밥 보고 이거밖에 안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다른 생활이 없는데. 가정이 없고, 집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취미가 없는데,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지. 너무 당연한 소리. 그 다음에 이거, 제일 좋았던 거. 이 학생, 진짜 까다로운 데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막 입에 펜 물고 이런 애 있어요. 대충 보는 애들. 얘 뭐랬냐, 1년 동안 수업 들은 거 저밖에 없대. 인강 8개 들었대. 자기가 인간 업계에 큰 도움을 줬대. 매달 돈 엄청 받았대. 책 8권 썼대. 아무것도 안 듣는데. 재밌대요. 제가 농담 안 했잖아요. 그냥 수업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수업만 얘기하는 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뭔가 좀 바보 같으면서 되게 또 자기 분야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허술하면서 정확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합니다.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피드백들이 도움된대요. 근데 개인적인 피드백이 도움된다는 얘기는 죄송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신 고를 때, 엄매 고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이 고르는 방식은 내신 때 1, 2, 3등급 나온 애들만 선택권이 있어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연구를 해보고 생각해보고 경험치가 있을 때나 얘기할 수 있어요. 함부로 나온 소리가 아니야. 네. 물론 개인적으로 다르지만. 개인 피드백도 뭐 이러고. 얘 국립대인데 뭐하러 써놨어 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또 의대들만 쫙 써놨더니 옆에 학원들 저는 유난히 좀 타 학원들에 많은 그 관심을 받더라고요. 유난히 그런 것 같아요. 온갖 학원에서 저를 언급하고 다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저는 관심이 전혀 없고 사실 우리 학원에도 관심 없어요. 남의 일이야. 나랑 상관없어. 내 강의실하고 내 AI하고 나만 관심 있어요. 나머지 뭐라고 떠들든 그 얘기들하고 저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든 최상위권 강사네 어쩌고 별 얘기 다 한대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든 나랑 내 아이만 성공하면 돼. 딴 거 관심 없어. 과제를 과하게 줘서 그러더라고요. 기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책을 많이 만들어 갖고 그래. 그래서 아이를 힘들게 한다.
감사한 얘기입니다. 너무 감사한 얘기고, 오늘 만나 뵙기도 참 좋았고, 요거 QR 찍어보세요. 사진 찍으면 안 되고, QR 찍어서 보시면, 잘 되시죠? 카메라만 켜면 되는데. 해줘라. 연구실 번호요. 저장하시면. 연구실 번호요. 안 돼요? 잘하면 될 거예요. 브로셔 맨 뒷면에도 있어요, 사실. 그 연구실 번호입니다. 넘겨도 되죠, 이거? 이거는 이제 한 번 더 찍어보세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거 없어. 지금 그 앞에 거 못 찍어도 앞에 거는 브로셔 맨 뒤에 있어요. 이거는 적중자료입니다. 적중자료인데 뭐 인쇄 떠갖고 지구 환경 오염할 필요 없고 보시면 되니까 링크 걸어놨어. 천천히 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옮길 때 조건이 이 강의실 그대로 쓰겠다고 했어요. 강의실 안 되면 여기서 갈 거예요. 여기 끝에 이걸 못 앉게 할 거고 여기 안 보이거든요, 이 자리. 그래서 여기서 해갖고 제가 원하는 게 되게 사실 이 동네 한번 다 얘기했어요. 저보고 같이 하자고. 근데 제가 기준점이 뭐였냐면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강의실이 저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가로가 길어서 칠판을 많이 쓸 수 있고 세로가 짧으면 내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나의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학원들이 저한테 무슨 이렇게 별별 얘기를 하는 것들이 같이 안 해서 그러실 수 있는 거 이해해요. 근데 나의 판단 기준은 이거였어요, 사실. 연기가 별다른 관계 없고, 관심 없고 그런 거. 제 기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간단하니까 밝혀보고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